조심하세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낯선 여자의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혜원이 뒤돌아보니 점퍼 차림의 중년 여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뭔가 절박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옥분이라고 해요. 이 빌딩에서 용역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혜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밤늦은 지하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이옥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누군가 오잖아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혜원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어떻게 내일 일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발 조심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요, 구체적으로 뭘? 하지만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사이 그녀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방금 들은 경고를 되새겼습니다. 낯선 여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내일 오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혜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경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시간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항만 박람회 메인홀의 웅장한 천장 아래 수백 개의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대형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백도윤이 독일 바이어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짙은 남색 정장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미소는 마치 연습된 듯 완벽했습니다. 저희 물류 시스템으로 운송비를 30%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도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전광판에는 해온테크의 차기 리더, 글로벌 시장 공략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붉은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김혜원은 VIP석에서 박수를 치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도윤만큼 흠잡을 데 없는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아니, 바로 그 점이 묘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언가 이상한 걸 포착했습니다. 도윤이 명함을 건네다가 살짝 손을 떨며 일부러 떨어뜨린 것입니다. 하얀 명함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자 바이어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오늘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해요라며 자연스럽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상대방이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로 상대의 경계심을 푸는 기법이군요. 혜원은 마음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도윤의 이런 패턴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에 작은 실수를 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너무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김서윤이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도윤이 정말 대단하죠. 저 독일 회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저렇게 쉽게 계약을 성사시키다니. 그러게. 서윤이가 좋은 아내 만났어. 혜원은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지나치게 매끈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할 수가 있을까요? 박람회장 곳곳에서 해온테크 직원들이 들뜬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회장님 며느리야. 이번 분기 실적은 걱정 없겠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더욱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백미러로 혜원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시던데 정말 걱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간병 코디가 있거든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아버님 일정이 많으시니까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혜원은 창밖 부산 시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네요. 일정 많으니 편하자고 해야겠어요. 그런데 창유리에 비친 도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과의 환희나 만족감이 아니라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듯한 무표정이었거든요. 그 차가운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지만 혜원의 예리한 눈에는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임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총괄 책임님 덕분에 대박 났네요. 이번 계약으로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이겠어요. 역시 우리 책임님이야. 도윤은 손을 들어 정중하게 인사하며 직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서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성공한 아내를 둔 남편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혜원은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혼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흠없는 사람은 없어. 흠이 안 보이게 가리는 기술만 있을 뿐이지.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산 항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도윤이 제안한 간병 코디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하필 지금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혜원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이 붉은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서재에서 회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입사한 이후의 계약 성사율이 유독 높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매끄러운 성과가 가능할까요? 혜원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쌓인 직감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완벽한 며느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뿐이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밤 본사 지하 주차장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발걸음이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한 안전화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혜원이 돌아보니 점퍼 차림의 중년 여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옥분이라고 해요. 이 빌딩 용역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혜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옥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간병 코디 절대 들이지 마세요. 혜원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어떻게 간병 코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오늘 도윤이 제안한 바로 그 이야기를요. 왜죠? 무슨 근거가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믿고 조심하세요. 옥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사이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침묵과 혜원의 빨라진 심장 박동뿐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창문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신원 미상의 사람 같은데 무시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혜원은 차에 타면서도 계속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라는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에는 진짜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랬죠? 이옥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이름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이라는 이름과 그녀가 던진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혜원은 태블릿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새로 입력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2시 홍선미 간병 코디 면담, 추천인 백도윤. 혜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언제 이런 일정이 잡혔죠?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는 없던 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옥분이 경고한 바로 그 간병 코디가 홍선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일정 수정 권한 로그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접근이 막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장인 자신이 일정 로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권한자 정보를 확인해 보니 도윤 쪽 비서라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며느리 쪽에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게 된 건지 의아했습니다. 혜원은 태블릿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시내의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원은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집에 오지 말고 야근해라. 내일 발표할 자료 정리가 급하니까. 사실 급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조용히 비워두고 싶었거든요. 홍선미라는 간병 코디가 오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도윤이도 늦을 것 같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늦는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혜원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내일부터 며칠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회장님. 어떤 종류의 징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서 관련, 자금 이동, 외부인 접촉 등 평소와 다른 모든 것들이요. 보안팀장과 주치의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대기 명령만 내렸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혜원은 현관 비디오 도어록 설정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방문자는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문구를 음성 통화 녹음 중으로 교체했습니다. 작은 시험이었습니다. 내일 홍선미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늦게 서재에 앉아 혜원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윤의 완벽한 성과, 간병 코디 제안, 옥분의 경고, 그리고 일정 수정 권한까지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연결해서 보니 묘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름 하나가 아니라 패턴을 봐야 한다. 혜원은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적어봤습니다. 박람회 성공, 간병 코디 제안, 옥분의 경고, 일정 조작. 각각의 사건들이 마치 계획된 수순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옥분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그녀가 간병 코디에 대해 경고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을까요? 용역 직원이라면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말이죠.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낯선 경고는 보통 정답에 가깝다. 혜원은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홍선미를 만나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 음모가 있다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홍선미를 만나는 순간부터가 진짜 승부였거든요. 옥분의 경고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전 해온테크 회장실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회의용 테이블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를 꺼내며 혜원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걸 준비해뒀어요. 문서 표지에는 전자서명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혜원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요? 만약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시거나 출장 중에 급한 결제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요즘은 전자서명이 대부분이잖아요. 혜원은 문서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일반적인 업무 위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항 하단을 자세히 보니 묘한 내용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소록 및 계정 접근 위임과 의료 관련 의사결정 대리권이 교묘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법무팀에서 포괄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수정할 수 있어요. 도윤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문서를 가져왔을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간병 코디 홍선미 씨가 오셨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홍선미가 들어왔을 때 혜원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깔끔했지만 눈빛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홍선미입니다. 네, 반가워요. 도윤 씨가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홍선미는 작은 가방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하얀 캡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영양 밸런스 캡슐이에요. 바쁘신 분들께 특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하루에 2알씩 드시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홍선미가 캡슐 2개를 종이컵에 담긴 물과 함께 혜원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미세한 이상함을 포착했습니다. 캡슐에서 나는 냄새가 일반적인 영양제와 달랐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먼저 물을 좀 마셔볼게요. 혜원은 컵을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물 표면에 아주 미세한 분말층이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쓴맛 냄새도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네요. 나중에 먹을게요. 혜원은 자연스럽게 캡슐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홍선미의 얼굴에 순간 아쉬운 표정이 지나갔지만 금세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편하실 때 드세요. 홍선미가 나간 후 혜원은 즉시 캡슐의 바코드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 보안 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IT 총무팀장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박 팀장님, 전자서명 시스템에 이중인증을 오늘 안에 도입해 주세요. 비공식 명령이니까 조용히 처리해 주시고요. 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안 강화 차원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혜원은 전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위임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문서는 며칠 더 검토해 볼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네, 물론이에요.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도윤의 표정에는 살짝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그 미소 뒤에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홍선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간병일지를 작성해야 해서요. 혈압이랑 맥박을 좀 재보겠어요. 홍선미가 혈압기를 꺼내서 혜원의 팔에 감았습니다. 측정이 끝나자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슬쩍 보니 실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60에 95예요. 정말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혜원이 직접 확인한 수치는 130에 80 정도였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홍선미가 의도적으로 과장된 수치를 입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수기로도 기록해 둘게요. 혜원은 자신의 수첩에 실제 수치를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디지털 로그와 대조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도윤이 법무팀에 메시지를 보내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사실 우연이 아니라 보안팀이 설치한 백업 에이전트가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안에 위임장 관련 절차 정리해 주세요. 좀 급한 건이라서요. 혜원은 그 메시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나 건강관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혜원은 서재에 혼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수상한 캡슐, 조작된 혈압 수치, 그리고 급하게 진행되는 법무 절차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속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혜원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일단 속아주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활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서윤이 아직도 아내를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보안팀에서 캡슐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일반적인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제와 기억력 저하를 유발하는 성분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원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군요.
혜원은 노트에 오늘의 모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기다려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과 홍선미가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할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해야 했거든요.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가족들이 디귿자형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평소처럼 안락 의자에 앉았고 도윤과 서윤은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홍선미가 준비한 각종 건강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모든 결제를 혼자 강행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은근한 연령차별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리라니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판단력도. 도윤은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혜원이 나이 때문에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혜원이 반박하려는 순간 도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설마 낯선 사람 말 믿고 가족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혜원의 판단력을 조롱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 이옥분이라는 사람이 뭔데요? 어떤 의도로 아버님께 접근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봐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에게는 그마저도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혜원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엔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테이블 하단에 작은 고지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설마 저희를 감시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수습하며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혜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홍선미가 주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수액 세트와 여러 개의 작은 병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용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봐요. 홍선미는 커피 테이블 위에 복용표 양식을 펼쳐놓았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진 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대마다 복용할 약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복용표를 받아들고 맨 아래 빈 공간에 작은 글씨로 법무팀 연락처를 기입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스터에그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니 고마워요. 천만에요.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홍선미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혜원은 그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과 서윤은 각자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홍선미도 내일 다시 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혜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혜원은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윤의 모욕적인 발언들, 서윤의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감시의 그물망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주는 게 아니다. 절차로 지키는 거다. 회원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옥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경고 받아들였어요. 내일 14시 회사 카페에서 만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서윤이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지 않길 제발. 서윤의 작은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혜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서윤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혜원은 서재에서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의 발언들, 홍선미의 행동들, 그리고 서윤의 반응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적어뒀습니다. 특히 도윤이 던진 연령차별적 발언들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이 나이의 결제 강행은 무리,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판단력 문제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평소와 같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받은 모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을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건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군요. 혜원은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이옥분을 만나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침대로 향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윤과 홍선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잠들기 전 혜원은 마지막으로 엔드 테이블에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대화가 기록될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요. 혜원은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새벽 5시 혜원테크 임원회의실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조명만이 4명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원, 주치의, 보안팀장, 그리고 법무팀장이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주치의가 분석 결과지를 펼치며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수면제와 혈압약의 특정 성분이 상호작용할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관건인데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도어록, 와이파이, 전자서명 로그에서 외부 IP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추천인 경로가 교차된다는 것입니다. 홍선미를 추천한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법무팀장은 위임장 사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문구들을 보면 재산분할과 지분이동 트리거가 교묘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시 무효화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저혈압 증세로 쓰러지는 연기를 하겠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말이죠. 팀원들은 회원의 계획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안팀장이 설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실과 거실, 서재에 합법 고지형 CCTV를 세팅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서명, 녹취도 함께 준비할게요. IT팀에서는 전자계약 서버에 라이브 무결성 해시를 띄워 실시간으로 변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모든 전자서명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서윤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팀에 합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혜원은 주머니에서 홍선미가 준 캡슐을 꺼내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사업가로서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회의가 끝나고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항만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무대를 내가 연출한다. 혜원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이끌어갈 차례였거든요. 오후 2시 해온테크 중역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부산 항만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혜원이 분기별 실적 발표를 듣던 중 갑자기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지러워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의식이 흐릿한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혜원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의식 저하라고 진단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혜원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홍선미가 무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 옆에 붙어 있는 CCTV 안내 스티커를 힐끗 봤습니다. 스티커에는 녹화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홍선미는 스티커가 보이는 위치에만 카메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 모서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주사기와 투명한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수액백에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법무팀장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홍선미 씨,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의식이 흐릿하세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도윤은 법무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위임 서명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도윤이 회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회원은 마치 깨어나는 듯 눈을 살짝 떴습니다. 도윤 씨? 네, 아버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간단한 서명만 받으려고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한쪽의 모니터 뒤 패널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윤, 보안팀장, 주치의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조용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병실 조명이 밝게 켜졌습니다. 회원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죠. 오늘의 각본 충분히 봤어요. 도윤과 홍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홍선미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준비된 자료들을 병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습니다. 약물 캡슐 분석 결과, 시스템 로그 조작 증거, 계약서, 위조 흔적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요. 회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회장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홍선미가 떨어뜨린 주사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약물 성분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그때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도윤의 메신저 백업 화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레면 끝이라는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몇 번 벙긋거렸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선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정말 간병을 위해서. 오해라고요? 회원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CCTV 영상들도 오해일까요? 벽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들이 LED 불빛을 깜빡이며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홍선미가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곳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이 법무팀장에게서 위임장을 받아들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정말 오해야. 나는 아버님을 위해서. 그만해요. 서윤의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부산대학교병원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병원 외벽을 번갈아 비추면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병실로 들어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이 준비해둔 증거 봉투들이 하나씩 인계됐습니다. 홍선미가 가져온 약물 캡슐, 조작된 복용표, 그리고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보안팀장이 준비한 전자기록, 무결성 리포트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 모든 전자기록들의 해시값이 일치합니다. 변조나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보안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로서 법정에서 충분한 효력을 갖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옥분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제 아들이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당했어요. 간병 서비스를 받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약물 상호작용이었는데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이옥분의 증언은 홍선미의 수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과거 유사 사건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은 진술서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낯선 경고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진술서는 이옥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윤과 홍선미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그들이 사용한 심리적 조작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해온테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회원이 의장석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 서비스와 외부 출입 협력사에 대한 레드리스트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의 보안 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났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도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일어섰습니다. 아내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홍선미는 수사 과정에서 급격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었어요. 백도윤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녀는 도윤을 지목하며 자신은 단순히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둘 사이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사전 모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약물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치의가 법정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명확한 의도성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물 조합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명백히 의도된 상호작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무팀은 도윤이 작성한 위임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임장과는 전혀 다른 이례적인 조합의 조항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구들은 단계적 자산 탈취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의사 결정권과 재산 관리권을 교묘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법무팀장의 분석 보고서는 법정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자서명과 간병 사기의 악질적 콜라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까지 시작됐습니다. 회원의 사건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해온테크 회장실에서 회원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컨테이너선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회원의 혼잣말이 조용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의 의미와 신뢰의 가치를 말이죠. 서윤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혜원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슴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혜원테크 회장실에서 혜원과 이옥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항만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옥분 씨, 사회공헌 펀드 옥분케어의 고문직을 맡아주세요. 혜원의 제안에 이옥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과 직감이 필요합니다. 취약 가정의 간병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거든요. 혜원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이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같은 시각 전략기획실에서는 서윤이 새로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리경영위원장을 맡아 회사의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중인증, 출입 백리스트, 협력사 실사 시스템이 상시화됐습니다. 이제 어떤 외부인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진짜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혜원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기술이었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지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메일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윤에게는 징역 7년, 홍선미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고령자 취약성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체계적으로 재산을 탈취하려 한 범행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서윤은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건 후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원테크에 대한 바이어들의 신뢰가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해외 거래처들은 리스크 관리가 뛰어난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바이어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라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혜원은 이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저녁 무렵 혜원과 서윤이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냈어. 그게 회사를 살렸다. 혜원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했던 시간들 평생 교훈으로 남길게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픈 경험이었지만 더 강해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해운대 해변가에서 혜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깅복을 입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바닷가를 뛰고 있었습니다. 몸과 회사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번 사건이 모든 걸 다시 점검하게 해준 것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혜원은 휴대폰으로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엔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아버지가 직접 요리할게. 서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서 혜원과 서윤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집밥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우리 둘이 함께 지켜나가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고 진솔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증거로 사랑하고 절차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건강한 확인에서 시작되거든요.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과 서윤의 새로운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